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인과 삼성전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얼핏 들으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죠. 1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굴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코인을 우리가 획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우리가 원화로 그냥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채굴을 통해서 그 보상으로 코인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도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와 채굴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가 좀 천천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코인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채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채굴이 뭐냐? 채굴은 그래픽카드의 연산 파워를 네트워크에 제공을 해주고 그 대가로 코인을 획득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채굴을 한다고 해서 모든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굴을 할 수 있는 코인이 있고 할 수 없는 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 같은 경우는 채굴을 아예 못하는 코인이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채굴하는 거는 사실 이더리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비트코인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일반인은 이제 채굴할 수가 없고요. 우리 일반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채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채굴을 할 때는 그래픽카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그래픽카드의 핵심은 GPU 코어와 그래픽카드 메모리입니다. 지금 GPU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고 2위 기업이 AMD죠. 그런데 엔비디아 암페어 GPU를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굴 규모가 커질수록 엔비디아 매출도 늘어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코인 가격이 오르면 채굴 메리트가 증가하겠죠. 채굴 메리트가 증가하면 GPU 수요가 증가하고 GPU 수요가 증가하면 파운드리 수주량도 증가합니다. 그래픽카드에는 GPU뿐만 아니라 그래픽카드 메모리도 들어가는데 이 메모리 하면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죠. 자, 따라서 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한마디로 엔비디아, AMD,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기타 등등 반도체 업계의 이익 증대에도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채굴기 구성 부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CPU 들어가고요. 램,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SSD, 파워 서플라이, 라이저 카드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것을 반도체 업계와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면 CPU를 만드는 회사는 일단 업계 1위는 인텔이죠. 그 다음에 AMD입니다. 인텔은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CPU 설계와 제조를 혼자서 다 하고요. AMD는 설계만 하고 그 설계한 것을 TSMC에서 제조를 하죠. 그리고 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램이라는 것은 CPU가 연산하기 위한 임시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위 우리가 D램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그 D램을 그냥 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업계 1위는 당연히 삼성전자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기업이 소위 빅3로 불리면서 전 세계 점유율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래픽카드인데 그래픽카드도 설계사와 제조사로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엔비디아와 AMD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GPU 설계만 하고요. 엔비디아에서 설계한 것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하고 AMD에서 설계한 것은 TSMC에서 제조합니다. 자, 물론 이게 100%는 아니고 그때 그 파운드리 업체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SD는 저장 장치죠. 이 저장 장치에 윈도우도 깔고 채굴 프로그램도 여기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SSD 글로벌 점유율 1위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 SSD 구성 품목을 보면 낸드 플래시 일단 들어가고요. D램 들어가고 컨트롤러도 들어갑니다. 컴퓨터에서 속도가 가장 느린 장치가 SSD이기 때문에 이 속도 차이를 완충시켜 주기 위해서 보통 D램을 탑재하게 되죠. 그리고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도 탑재가 되는데 삼성전자 컨트롤러는 세계적으로 최상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채굴기 자체가 그냥 반도체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채굴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GPU인데 채굴기 한 세트당
일반적으로 GPU가 6개에서 12개씩 장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채굴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CPU 1개, 램 1개, 메인보드 1개, SSD 1개, 파워 서플라이 1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GPU만 6개에서 12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품에 비해서 특히 그래픽카드가 채굴과 연관성이 깊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래픽카드의 구성 요소를 보면 GPU 코어와 그래픽카드 전용 메모리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PU 코어를 설계하는 기업이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제조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와 TSMC, 그래픽카드 전용 메모리인 GDDR 메모리를 제조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자, 그런데 코인 종류에 따라서 어떤 코인은 GPU 의존도가 높고 어떤 코인은 그래픽카드 메모리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캐고자 하는 코인에 따라서 그래픽카드도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코인을 채굴하든지 채굴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거의 오버클럭을 합니다. 오버클럭이라는 것은 성능을 강제로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Gcache는 코어 의존도가 높고 이더리움은 메모리 의존도가 높습니다. 제가 Gcache도 옛날에 많이 채굴을 해봤는데 코어를 오버클럭하게 되면 전기를 겁나게 많이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열도 많이 나서 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반면에 메모리를 오버클럭하게 되면 코어에 비해서는 전기도 적게 먹고 발열도 훨씬 낮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거의 이더리움 위주로 채굴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더리움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오버클럭이 잘 될수록 좋겠죠.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본 결과 삼성전자 메모리가 성능이 압도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근소한 차이로 마이크론이 살짝 뒤처지긴 하지만 꽤 쓸만 했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램은 유독 오버클럭이 더럽게 안 됩니다.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안 돼서 조금만 오버클럭을 해도 뻗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채굴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느꼈죠.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정말 잘 만들긴 하는구나. 물론 오버클럭이 잘 된다고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채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메모리가 최고로 좋았습니다. 아마 채굴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동일한 GPU라도 삼성 메모리 제품이 들어간 제품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실제로 거래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코인 가격이 오르면 채굴 규모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채굴 규모가 증가하면 반도체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반도체 업계들이 수혜를 입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는 분야는 메인 메모리인 DDR4, 그리고 그래픽카드 전용 메모리인 GDDR5, 고급형에 들어가는 GDDR6, 그리고 SSD 들어가는 버퍼 D램, 그 다음에 SSD 자체도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SSD 구성 요소인 낸드 플래시, 엔비디아 GPU를 제조하는 파운드리까지, 이렇게 채굴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많은 분야에서 삼성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인 가격이 급등하면 삼성전자 주가도 급등하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사업 영역이 워낙에 많고 1년에 매출만 240조를 찍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천억 몇 조 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관성은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사실 채굴기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엔비디아가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GPU를 거의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니까요. 물론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GPU 매출을 뛰어넘긴 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는 GPU가 주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인이 굉장히 핫한데 코인에 관심은 있지만 불안해서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나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조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코인이 불안하긴 하지만 너무 여기저기서 돈도 많이 벌고 급등을 하니까 나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어도 되는 돈으로만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최고의 장점은 제가 볼 때는 안정성이라고 보는데,
그 어떤 종목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특히 투자 금액이 클수록 메리트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인에 10억을 넣어놨는데 하루아침에 30%가 빠지면 이건 뭐 두 발 뻗고 잠을 자기가 힘들 겁니다. 코인이 요즘에 아무리 대세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으면 저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하는 만큼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뭐 이건 개인이 선택할 문제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투자를 하든지 자신의 성향에 맞게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라면 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또는 배가 아파서 이런 이유라면 아주 소액으로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앞서 살펴봤듯이 채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굴과 연관된 반도체 업체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000명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코인이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4%, 소액으로는 투자할 만하다 28%, 이미 코인은 대세로 자리 잡았다. 나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14%. 아직 코인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온다. 나는 잘 모르겠다. 34%가 나왔습니다. 저는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가 한 40%에서 50%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소액 투자가 28%, 적극적인 투자가 14%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42%가 된다는 거잖아요. 야, 이 정도면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코인 투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이 투표 결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종종 제가 투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